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아버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올리셔서 매우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아버님의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응원도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집사님, 초천재님, 하면되겠지님, 최상천님, 라이더우님, 기타 소녀는 간다 이런 분들, 수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오류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해서 많은 분들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 게 명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계세요. 근데 명제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명제라는 것은, 그래서 피집사님과 특히 초천재님께서는 특정을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상 나는 범죄자를 특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범죄는 또 특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범죄자는 특정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범죄는 특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자를 특정하지 않겠다. 뭔가를 특정하지 않겠다. 또 이해가 안 되고, 범죄는 특정했다. 범죄는 특정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음은 이 텍사스에 있는 그 어떤 대학의 하나의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에 관한 그 채널인데, 이걸 보시면 쭉 여기 보면 그 알고리즘, 로보틱 알고리즘이라든가 기타 컴퓨터 과학에 관한 게 쭉 있죠.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보면 여기 보면 알제브라도 나오고 프로포지션 나오죠. 트루스 테이블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 프로포지션 여기 나오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왜 이걸 다룰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기초적인 건 다 다루지만 여기 보면은 그 논리학, 수학, 여기 매스랑 라직, 이 논리학 수학을 컴퓨터 공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공대, 인문대 이런 거 상관없지만 요즘은 특히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수학과 논리를 다루는데, 수학과 논리가 인류의 과학, 철학, 역사하고도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그 논의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가면 이런 걸 다 배우게 되는데, 거기 핵심이 프로포지션이에요. 근데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또 보면, 이걸 또 설명드릴 건 아니고 딱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네 이건. 예, 프로포지션 보면 이 설명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나오는데,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이거는 아시죠? 특정이 안 됐죠, P가. 그래서 이거는 프로포지션이 아니죠. 이렇게 특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을 결정하고,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센텐스가 뭔지, 이것도 일단 어터런스가 뭔지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계속 그런 걸 일단 변론을 하고 명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쟁점을 좁혀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스테이트먼트 떠나서 프로포지션 이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스 밸류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검토를 하는데 틀린 이거는 명제죠. 이렇게 가다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 이건 당연히 아니죠. 프로포지션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죠. 왜냐면은 그 서술적, 진술적, 이거 declaration, declarative,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진술적, 서술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명령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간단히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포지션을 P라고 하겠습니다. P가 아니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방금 설명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P가 아니죠. 명제가 아니죠. 왜냐, X랑 Y가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X와 Y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P가 뭐보다 작았죠? 무엇보다 작다, less 했던 것도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된 그 변수가 들어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된 게 들어가 있으면 P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특정 안 된 거가 명제가 될 수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건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X랑 Y가 모르는데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겁니다. 명제는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명제. 명제라는 것은 입증이 가능한 그 사실적 명제를 말합니다. 그럼 명제는 사실적 명제만 있느냐? 그건 아닌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 사실적 명제를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X와 Y가 저렇게 돼버리면 모르면 저 입증 가능하지 않잖아요. X와 Y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특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안 하면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특정 안 하면. 특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변수 x, y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있죠. 이거는 명제가 P가 아니다. 딱 저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자막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이 그 진술이자 스테이트먼트자 proposition인데 이것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 뭐가? 특정하지 안 된 것이 불특정한 게 x, y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not and or라는 그 explanation 설명이라든가 심볼 표시 이런 게 쓰여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장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사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사고가 실질적 자연 현상에 대한 사고랑 일치합니다. 인간 뇌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언어를 생활 습관에서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떼어놓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and, not and or로 연결되는데 and 부분만 보실게요. 그럼 and 한 예로. and가 왜 중요한 게 아니라 and 같은 것도 연결되죠. 그리고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파랗고 대양은 빨갛다. 첫 번째는 맞는데 두 번째는 틀리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nd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고 명제 만들 때도 구성 요소들, 구성 명제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참여해야 된다.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 변수가 x나 y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특정한 명제가 들어가 있으면 and를 가운데 두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명제도 명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nd로 연결된다는 거는 요소를 보라는 거고 부분을 보라는 거고 특정되지 않으면 하나의 P도 또는 and로 연결된 conjunction으로 연결된 것도 입증이 불가능하죠. 특정되지 않은 게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특정을 하라는 겁니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초천재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러놓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얘기하는데 뭐 다 이유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특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면 되겠지님이 특정하지 않은 걸로 고소 고발 아닌 수사 의뢰했다가 그냥 바로 철퇴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철퇴.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피집사님 초천재님은 소송단 뭐 어쩌고 국민의 돈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국민의 돈은 단 1원이라도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국민 이렇게 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1원이라도 돈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뭐 쓰레기라는 표현 막 쓰고 양아치라는 표현 막 쓰면서 얘기하시는데 초천재님 말을 조금 한두 번 지나가면 살짝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거는 반드시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를 갖춰라. 고리타분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하지만 예의를 갖추라. 주의 의무를 다해라. 주의 의무를 다해라.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막 나가지 마라. 마음껏 공적 영역에서는 막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권고, 저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따라서 명제를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고 그리고 살짝 말씀드리겠다 했던 것 중에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데 제 채널에서는 언급을 가끔 했어요. 가장 크게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 명제 말고도 법명제가 있어요. 윤리와 법은 법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다룬다? 윤리와 법은 저 두 명제가 일단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프로포지션으로 참과 거짓으로 따를 때는 프로포지션은 참이냐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고 가설을 세워서 나중에 입증 가능한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팩트나 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리와 법 그리고 윤리와 법을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화 시킬 때도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프로포지션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법 인공지능 관련돼서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제가 만나본 무수한 우리나라 법조인, 제가 아는 무수한 미국 관련된 학자들 이 첫 번째는 잘 모르십니다. 첫 번째는 저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꼭 참고를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걸 이제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쓸데없는 썰을 또 풀었네요. 아버님께서 1시간쯤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됐네요. 아버님께서 218과 337 중에 337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또 공개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시고 정말 국민을 매일매일 깨우치고 계십니다. 보시면 많은 부분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고 331, 332, 335, 337까지 다 나오시고 계시죠. 네 가지가 다 연결된다? 아니다. 별개의 사실이다. 별개의 사실이고 별개의 증거다. 331부터 337.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사실들이고 저 근거가 된 CCTV는 별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개의 연관성. 많은 분들이 잘 깜빡하실 수 있는 네 개의 연관성이 중요한 겁니다. 연관성. 네 개의 증거와 네 개의 사실들이 연관성.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버님도 다 아시고 계신데 명시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은데 이 네 개의 연관성.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버님께서 새로운 걸 공개하셨습니다. 404, 4시 4분, 406. 목격자 사진이 또 있었네요. 저희는 모르고. 아버님은 가서 보셨죠? 아버님은 서초경찰서 가서 CCTV를 직접 보셨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 주신 겁니다. 4시 4분, 404의 한 장면, 406의 한 장면. 뭐 하고 있다? 친구가 혼자 웅크리고 있다. 와, 대박입니다. 와, 대박. 목격자 사진이네요. 목격자가 누굴 찍은 게 있다라고 또 하나 있었죠. 물체로 보인다. 그게 저 404와 406 아버님이 처음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이걸 연결시켜주면 또 엄청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밀린 궁금했던 게 딱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337에 혼자 통화하고 뭐 했는지가 저도 미친 듯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도. 근데 아무 증거가 없고 사실이 없으니까 추론만 했을 뿐인데 드러났잖아요. 드디어 이렇게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줄리 인권침해다 말씀드렸죠? 줄리 다키에 박살내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너무 잘하고 있고 건물주 도망가고 벽화 다 부수고, 예, 이렇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의 한 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린 거 이어받으셔서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일 하신 거예요. 인권 문제는 좌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념, 지식인 없고 무조건 인권 침해, 국민 약탈, 개박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벽화. 따라서 목격자 사진에 404, 406에 혼자 웅크리고 있다. 처음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406까지 평지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다. 그러다가 337에 통화하고서 목격자가 4시 27분에 등장하죠. 그러면 4시 6분부터 4시 27분, 약 21분 동안 그 평지에 있었던, 아니면 그 바로 평지 바로 밑에 이어진 비탈에 있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바로 1m 인방 안에, 1m 근방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아빠 정민이가 옆에 있는데 안 일어나요. 이렇게 통화 안 했죠. 정민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통화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그러면 국민의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그거 기다려. CCTV 많은 곳이니까 그거 기다려. 그 비탈에 거기 있어. 어디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진 곳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4시 27분에 깨울 목격자가 필요했겠죠. 목격자가 필요해서 깨움 상태에서 깨우면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오라고 그랬던 거죠. 깨우면. 목격자 등장이 그 아버지나 엄마, 친구 측과 관련돼 있다라고 국민은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 337에 거짓말한 게 친구 측이니까, 337에 거짓말한 게 친구 가족이니까 국민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거라는 게 탄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격자 사진에 404, 406 오늘 대충격. 저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꼼짝 않고. 저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또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자를 보내서 깨우게 하고, 그 다음에 깨우니까 집에 왔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펜스 도착해서 펜스 넘어서, 아버님이 이제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와, 대박. 아버님 박수.
아버님께서 고소를 하셨으니까 와 대박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으네요. 피의자라고. 와, 저 몰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피의자 맞습니다. 고소 당했으니까 피의자. 피의자가 강빛에 이제부터 피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강빛에서 올라온 이거를 또 확인하셨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피의자의 부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올라갔다. 22분 동안 있습니다. 22분 동안. 수색한다고 그러놓고, 수색한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서치한다는 건 쭉 눈으로 보다가 인식하는 거죠. 쭉 식별하고 사물과 여러 가지 쭉 보다가 정민이 비슷한 게 있으면 멈추고 더 확인하고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정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쭉 넘기고 어디로 가야 되죠? 발걸음을 이동해야 됩니다. 몸을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동작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색을 한다면. 근데 그 수색 아무것도 안 하고 22분을 오로지 저기서만, 비탈에서만. 따라서 이것도 위험을 인지하고 나갔죠. 위험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가족 자체가 손해배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시 37분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그 정민이 가족에 연락했어야 됩니다. 연락 안 했다? 이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3시 37분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만 왔다? 자기네만 알고 있었다? 아닙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제 생각은 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저 가족한테 자기네들이 안 찾아왔으면 달라지는데 찾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구조할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 전화 받고서 바로 연락을 했어야 된다. 구조할 목적이 있으니까 구조에 관한 모든 걸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조입니다. 목적과 의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할 생각이었으면 반드시 전화를 했었어야 된다. 전화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럴 수도 이렇게 보는 거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 윤리적으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많은 댓글분들이 주신 것도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댓글분들 중에 주저앉았다. 337에 전화를 했었어요? 처음 듣는데요? 형사한테. 그래서 물었죠. 정민 유족이 피의자 유족한테 337에 전화했었다고요? 형사가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바로 피의자 모가 주저앉았대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아버님께서 너무 중요한 사실 404, 406 장면, 피의자란 얘기는 고소를 계속 지금 준비 중이고 전쟁 준비 중이고 본격화시키고 있다라고 계속 요즘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피의자로 쓴 것까지 감안을 하면 본격적으로 싸우고 계시다. 너무 박수.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아버님께서는 331, 33642에 347까지 얼굴까지는 특정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로 또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버님이 세 줄로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세 줄 제가 덧붙이면, 보충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면 친구인지 아느냐, 만약에 정민이가 떨어진 거를 그 옆에 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정민이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정민이 떨어진 거는 어떻게 알았죠?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민이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왜 끌어올렸죠? 예, 추락에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개입하지 않고 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친구로서 불쌍해서 끌어올린 거다. 이거는 그 친구가, 피의자가 답변할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할 게 아니에요. 피의자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민 떨어졌어요, 그 사실을 갖고, 그 명제 갖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너 어떻게 알았어? 떨어진 거? 그 비탈? 네, 옆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331, 336 사이에 있었던 게 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너 왜 끌어올렸어? 아까는 어떻게 였죠? How? 너 어떻게 안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How? 너 어떻게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엔 왜?
너 그러면 걔를 왜 구조했어? 왜 끌어올렸어? 네, 밀었기 때문에. 아니면 추락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답변해라. 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 너 어떻게 알았는데? 거기 있었단 얘기입니다. 끌어올린 거 너 왜 끌어올렸는데? 자기 밀었던 얘기입니다. 개입했단 얘기죠, 추락에. 따라서 또한 아버님이 오늘 두 번째로 굉장히 충격적인 해주셨어요. 7월 10일경 국회 질의회신에서 국회가 질문하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3일 전후에는 피의자만 있었다라고 확인됨. 이거는 뭐 자기네가 결론을 내고 말 것도 없죠.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그래서 국회 질의회신도 당연한 거고 아버님이 이걸 공개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회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건 337에는 혼자 있었다 이거죠. 337 사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쭉 보시면 우리 404, 406 피의자 혼자 있었다. 계속 확인되잖아요. 경찰이 공개도 안 했던 겁니다. 이 404, 406만 어떤 물체가 있는 것으로 진술한 목격자가 혼자 웅크리고 있었네요. 피의자가. 따라서 404, 406 대박입니다. 337에 혼자였다. 정민이 어디 가냐 이겁니다. 그러면 평지에 혼자였다. 아버님이 오늘 정말 대박 블로그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론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른 영상에서 솔직히 많이 올렸는데 이제 아버님 말씀도 정확하십니다. 337 통화는 무슨 내용이냐. 외견상 드러난 거는 아빠 정민이 안 일어나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깨워서 빨리 보내. 택시 타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걸 듣자마자 의심하는 겁니다. 죽도록 정말로 어디 난 뒤지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대법관, 조국 다 웃긴다. 나 뒤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를 많이 본 사람들은 있다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 뭔가 너무 자연스럽다. 337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337 통화 내용이 옆에 정민이 있어요가 아닌 게 확인됐죠. 사진이 없으니까. 객관적 사실이 없는 걸 어떻게 서로 그때 대화를 하겠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국민은 의혹을 가진다. 거기 누워있어. 거기 누워있어라고 추론한 근거 중에 하나가 누워있어 한 다음에 337에 누워있으라고 그러니까 404, 406이 어떻게 하고 있죠? 웅크리고 있잖아요. 404, 406에 웅크리고 있다. 누워있어. 목격자 자를 시켜가지고 누가 깨울 거야. 그때 일어나. CCTV에 다 찍힐 거야. 그때 일어나서 알리바이 만들어. 그때 일어나서 집에 빨리 와. 바로 와. 이렇게 한 거죠. 404, 406 혼자 웅크리고 있는 것도 통화하면서 구조 의무 불이행 끌어올리다가 정민 떨어졌어요. 끌어올리다가 힘드니까 대충 끌어올리다가 손댄 다음에 손 놓고 구조 개시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해 놓고 아빠한테 통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신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19 그 가족 정민 가족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들 거기 가만히 있어. CCTV 잡힌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일 저지른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왜 그 337 통화한 이후에 구조 계속 안 하고 404, 406에 혼자 가만히 있는지 404, 406에도 구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하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목격자 자는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행위가 한 4, 50개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뭘 뒤졌는지 22분 동안 비탈만 그 비탈 되게 좁죠. 돗자리 사태랑 그 비탈 사태 거기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분석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맨 마지막에 영상 전문가 법원을 좀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비싼 돈 주시고 법영사 전문가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전문가 분석은 얼굴까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미상의 인물 2명이 차례로 강비탈 내려가고 잠시 후 1명이 올라와서 화면 좌측으로 2회 이동 장면이 식별됨. 식별됨. 제가 맨날 요즘 식별된 표현 썼는데 아버님도 같은 표현 쓰셨습니다. 오, 아버님 감사드리고 식별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특정되잖아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던 특정이 됐습니다. 모든 명제는 이 전문가의 명제든 아버님의 명제든 저의 명제든 331의 명제는 전부 특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이 법 영상 전문가의 결론까지 오늘 알차게 3개의 핵심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아시겠죠? 첫 번째 404, 406 공개하셔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때도 구조 안 하고 있네요. 혼자 평지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 337 통화도 거짓인지 밝혀지고 가족의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더더욱. 두 번째는 국회 질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경찰이 자기네 입장을 밝혔다. 337 전후에는 혼자 있었다. 337에 혼자 있었다. 사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진. 제가 얘기했죠. 비트겐슈타인 픽처 티어리, 사진의 의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 번째는 법 영상 전문가, 고소에도 쓰고 소송에도 쓰실 최고의 전문가의 최고의 신빙성 있는 전문가 분석. 전문가의 명제는 뭐다? 2명 강비탈 차례로 내려가고, 차례로 331, 332 올라와. 335 강비탈에서 한 명이 올라온다. 335 옆에 이동하는 장면. 337 이동해서 통화하죠. 337 정확히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 완전히 원본, 그리고 전문가가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꼭 보십시오, 여러분. 5분 정도인데 되게 짧은데 핵심 원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아버님 이걸 공개하신 것도, 이 사진, 이 동영상 공개하신 것도 대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